주제 46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실력 양성 운동의 전개 보입니까? 자, 우리 실력 양성 운동 또 10년 될까요? 20년 될까요? 20년대 20년대죠, 맞죠? 우리 10년대에는 이러한 활동들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지? 20년대에 일본이 제한적이나마 자유권을, 기본권을 허용해 주죠. 뭐 집회, 결사, 자유. 그래서 신문사도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무엇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까? 검열, 삭제 많이 했다고 했죠, 삭제.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여러 단체들도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20년대에는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데 일본이 어떤 법으로 트집 잡아서 막 해체시키고 그래요. 우리 25년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 맞지? 이런 것들로 막 놓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러한 20년대에는 제한적이나마 우리가 어떠한 단체나 운동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자, 우리 실력 양성 운동은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우리 비록 20년대 만주에서는 무장투쟁이 있었고요. 그죠? 상해에서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해 나갔지만 실력 양성 운동은 어디에서 해진 겁니까? 만주입니까? 상해입니까? 국내입니까? 국내지. 국내니까 합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일본이 제시해준 테두리 안에 합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불법적으로 하면 불법적으로 뭐 독립을 추구하거나 무장 폭력을 추구하거나 요인을 암살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면은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 실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 실력 양성 운동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무슨 장려 운동?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밀립 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무엇을 만들자고? 대학을 만들자라는 운동입니다. 또 하나는 문맹 퇴치 운동입니다. 문맹이 뭡니까? 글 못 읽죠? 글 못 읽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한글을 보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르쳐 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20년대 실력 양성 운동은 몇 개만 기억해라? 이 세 개만 기억합니다. 첫 번째, 크게 읽어봐. 물산 장려. 두 번째, 밀립 대학 설립 운동. 세 번째, 문맹 퇴치 운동. 말 그대로 물산, 우리나라 물건 사라. 대학 만들어도 글씨 좀 읽을 줄 알아라. 이 세 가지라고요. 야, 글씨를 못 읽으면 책을 못 읽는데 어떻게 실력이 양성되냐? 맞죠? 그죠? 요 세 가지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자, 우리 물산 장려 운동은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평양에서부터 시작돼서 서울로 오게 됩니다. 먼저 평양에서. 그래서 우리 아까 발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이름.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맞지? 그죠? 그래서 평양으로부터 시작돼서 서울로 옵니다.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 누가 사라? 우리가 사라는 거지. 맞지?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배경은 우리가 20년대 되면서 어떤 령이 없어집니까? 회사령이 폐지되죠. 회사령이 폐지됐다는 거는 뭐에서 뭐로 바뀌었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거죠. 맞지? 그래서 이제 누구나 무엇만 하면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신고만 하면 회사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어느 회사가 생겨나게 된 겁니까? 한국인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가 있어요? 경성 방직회사라든지 또 무슨 회사도 있지? 평양에 무슨 회사? 평양이요? 교과서에 있죠. 평양에 네, 메리아스. 메리아스 공장. 메리아스가 뭔지 알아요? 아니요. 우리 속옷입니다. 속옷.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도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막 만들어지고 하니까 일본 애들은 일본 물건을 더 많이 사면 좋겠어? 우리나라 물건을 더 많이 사면 좋겠어? 일본 회사가 만든 걸 더 많이 사면 좋겠지, 맞지? 그래서 1923년에 일본 상품에 관세를 폐지합니다. 이러면 일본 상품에 대한 세금이 매겨져 있어, 안 매겨져 있어? 일본에 세금이 안 매겨져 있죠, 맞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물건을 우리가 사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구호가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구호. 구호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이러한 구호들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가 물건 누가 삽시다? 우리가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달라? 토산품, 우리나라가 만든 토산품을 애용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해됩니까? 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물건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끼리 이야기해요. 다른 나라 물건 쓰면 너 애국자 아니다. 우리나라 물건 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당연히 누구의 방해가 될까요? 일본의 방해. 일제의 방해가 들어가겠죠. 일제의 방해. 그리고 실제로 운동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 안 사? 사죠. 우리나라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물건값이 올라가는데 일부 상인들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좀 나쁜 사람들이지, 맞지? 우리 한국인한테 싸게 팔면 될 건데 일부러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물가가 상승하는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누구의 많은 비판이 있었냐면 사회주의자들이 이러한 광경을 비판합니다. 야, 말이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하지 너희 사실은 자본가들을 배불리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애용품 이용, 국산품 이용을 빙자해서 결국에는 자본가, 공장 사장님만 배불리 해주는 거 아니냐. 비판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 이게 물산 장려 운동이죠. 어째?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자, 우리 92페이지에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나오죠. 보입니까? 네.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배경은 우리나라에도 대학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겁니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의하면은 대학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1차 조선교육령 때 굉장히 바보 같은 교육 시켰죠. 그래서 초등교육도 몇 년만 시켰어요? 4년만 시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 하니까 일본인과 똑같이 몇 년으로 맞춰줘요? 6년간 맞춰주고 너희들도 조선에다가 한반도에다가 뭐 만들어줄게? 대학을 만들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대학교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돈 모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대학을 만들자라고 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떤 단체를 만드냐면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를 조직해서 모금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돈을 조금 모아서 우리가 직접 대학을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호가 뭡니까? 구호. 우리 힘으로 대학을 이렇게 우리 학습지에도 보면 우리 여기 한민족 1천만이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1천만이 얼마씩만 해달라? 한 사람 1원씩 내서 대학을 만들자라는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돈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걸 또 당연히 일제가 보고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당연히 누가 방해합니까? 일제가 방해했고요.
일제가 대신 이 돈을 다 압수해 버리고요. 실제로 학교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우리 그 학교를 뭐라고 합니까? 경성제국대학. 일본이 만들어 줍니다.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 주면서 이러한 운동들을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대학은 누구를 위한 대학이었겠어요?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대학일 가능성이 컸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문맹 퇴치 운동은 말 그대로 우리 글씨를 조금 읽게 해주자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 3.1 운동 이후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문맹 퇴치 운동이 나타났다는 거지, 맞지? 자, 이 문맹 퇴치 운동에 주로 했던 사람들은 주로 신문사가 주로 합니다. 신문사. 우리 신문사 2개 있었던 거 기억나요? 네. 한 개가 무슨 일보? 조선일보와 잠깐만 요것만 더 할게요. 한 개는 동아일보죠, 맞죠? 자, 조선일보에서는 무슨 운동을 합니까? 무슨 운동? 조선일보 문자 보급 운동 보이죠? 우리 한국인들한테 글씨를 못 읽는 사람한테 뭐를 보급해주자? 문자, 한글을 보급해주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서는 무슨 운동을 전개합니까? 분화로드 운동. 분화로드 운동 들어봤어요? 네. 안 들어봤잖아. 들었어요. 이 분화로드라는 말이 뭐냐면 민중 속으로라는 말이거든. 민중 속으로.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들이 민중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일깨워 주자라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이 분화로드는 사실 그 러시아 말이거든요. 분화로드.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가지고 와서 우리도 지식인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농촌이나 시골에 들어가서 읽지 못하는 사람한테 한글도 가르쳐 주고 조금 계몽시켜 주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 3개 운동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지?